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한 번 정도는 들어본 적 있으시죠? 주로는 뭐 밥을 먹거나 조금만 신경 쓰거나 그러면 배가 살살 아프면서 화장실 갔다 오는데 화장실 갔다 와도 뭐가 좀 시원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갔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화장실 갔다 이렇게 좀 자주 대변을 보게 되는 질환이고요. 이럴 때 한 번 정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장의 수축이 과하게 이제 긴장적으로 수축이 되는 거예요. 마치 경련이 일어나듯이 한 번씩 이렇게 장이 뒤틀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갑자기 막 설사가 나오듯이 대변이 나오기도 하고, 혹은 배가 아파가지고 막 대변을 보려고 해도 대변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특징으로 하고요. 주로 좀 배가 자주 아프거나 배가 좀 불쾌하거나 뭐가 뺑뺑하거나 대변을 보고 나도 좀 잔변감이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틀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후군이라는 말이 붙으면 어떤 정확한 질병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정확한 원인균이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일련의 임상 양상을 통틀어 가지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irritable bowel syndrome이라고 얘기하고요. 줄여가지고 그냥 IBS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역학적으로는 40대 이하 좀 젊은 층에 많은 편이에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한테 좀 많고요. 그렇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자 대 여자 비율이 한 5대5 정도로 나타나고요. 40대 이후에는 조금 많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유병률이 전체 인구 중에서 한 2%에서 6% 정도까지 보고가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편이죠. 한 20명 중에 1명 정도꼴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서울 인구는 훨씬 많아요. 10명 중에 1명은 이런 문제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왜 서울은 그렇게 많을까요? 서울 사람들이 지금 좀 스트레스가 더 많은가 봐요. 다른 쪽보다는. 자, 전체 인구,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한 162만 명 정도가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진료를 받았고요. 이게 2012년 통계니까 올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많겠죠. 주된 특징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은 약간 배가 살살 아파요. 혹은 뭘 먹고 나면은 또 배가 살살 아프고요. 배가 빵빵하고 대변이 설사를 했다가 또 변비가 생겼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고요. 대변을 보고 나도 시원하지가 않고 좀 잔변감이 남아 있어요. 장이 한 번씩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경련을 일으키는 이런 질환인데요. 우리 장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대장을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시겠어요? 네. 질문은 조금 이따가 받을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대장이라는 건 자율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자율신경이라는 건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쓰거나 의지로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저절로 움직이죠. 심장도 저절로 뛰죠. 위장도 저절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스트레스하고 많은 연관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된 원인들은 좀 스트레스 상황들, 주로 좀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이런 경향을 많이 보이는 분들이 그렇고요. 낯선 곳에 여행을 갔더니 대변을 못 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혹은 낯선 곳에 어디 여행만 가려고 그러면 자꾸 화장실이 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배를 좀 차갑게 하면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지는 편이고요. 또 어떤 특별한 음식만 먹으면 꼭 배가 아프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해당이 됩니다. 생활 패턴에 혹은 생활 환경의 변화들을 뭐 직장을 옮겼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좀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같은 게 이제 변화를 일으켜도 이런 게 원인이 돼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음식하고 좀 많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이 안 좋은 분들, 자꾸 화장실이 마려운 분들은 음식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피해야 될 음식으로는 매운 음식이에요, 1순위가. 두 번째로는 감귤 종류, 뭐 오렌지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이런 시큼한 맛이 나는 과일들을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치즈나 유제품 종류들 같은 경우도 좀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초콜릿도 안 좋고요. 다음에 양파 같은 거, 뭐 이런 견과류 같은 거, 그 다음에 기름진 음식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장에 안 좋다고 되어 있고요. 반대로 이제 장에 좋은 음식들은 생선 종류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야채, 녹색 야채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감귤류 외에 다른 좀 시큼하지 않은 과일 종류 좋고요. 그 다음에 쌀이나 파스타나 바나나 이런 것들이 장 건강에 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배가 너무 차가우면은 아무래도 긴장이 잘 되겠죠. 배가 따뜻하면은 장이 잘 이완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봤더니 내 배가 손보다도 더 차다, 이런 분들은 배를 평소에 좀 따뜻하게 해서 좀 잘 이완시켜줄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 다음에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게 몸의 리듬을 맞추는 데 이제 중요하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좀 이완하기 위한 그런 연습들, 평소에 좀 명상을 한다든지 뭐 요가나 뭐 호흡 수련 같은 걸 한다든지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잠을 푹 자는 것도 장 건강에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카페인 섭취를 좀 줄여주는 게 좋고요. 다음에 허브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한약은 더 좋겠죠.
자, 일단은 과민성 대장 쪽은 외에 배가 자주 아프고 대변이 좀 이상한데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젊은 층에 주로 자주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60세 이상에서 처음으로 막 배가 아프면서 이렇게 대변이 좀 안 좋아지는 양태를 보인다 그러면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밤에 자면서 깨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근데 밤에 자다가도 갑자기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한다 그러면은 염증성 장질환일 가능성이 더 크고요. 열을 동반하거나 탈수나 체중 감소를 동반한다 그러면은 어떤 출혈소견이나 다른 염증성 문제를 동반할 경우가 많습니다. 대변을 보는데 피가 나온다? 그럴 때는 한 번쯤 좀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한의원에 오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약을 써서 장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장에 습기를 말려주고 다음에 스트레스에 의한 이런 간의 물체를 해결을 해주는 그런 종류의 처방을 하게 되고요. 주로 논문 같은 걸 보면 바나사심탕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두 달 정도 써주면 웬만한 장의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죠. 어떤 분들은 항생제를 많이 쓰고 나서 장에 있는 유산균들이 싹 죽어버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유산균을 꽤 오랫동안 좀 섭취를 해줘서 장에 그런 이 유익균들을 좀 늘려주면은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장의 운동력 자체가 문제가 생겨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발효시켜놓은 식이섬유 제품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한두 달 정도 쓰면은 오래된 완고한 변비 혹은 자꾸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